자,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 하면 여러 부부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 이 부부도 그 대표적인 인꼬 부부 한 커플일 것 같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바로 노사연, 이무송 부부인데요. 이 부부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최근 이무송 씨가 음악 작업실을 구하는데 이때 노사연 씨가 얘기를 한 거죠. 음악이 목적이 아니라 나랑 떨어져 있고 싶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이무송 씨가 잘 넘기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전보다 더 티격태격하는 것 같다. 작업실이 있으면 당신도 편치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덧붙여 또 이런 말을 얘기했습니다. 노사연 씨가 처음으로 조론을 제안했다는 거죠. 조론이 이제 결혼을 졸업하다라고 해서 이혼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인데 이무송 씨는 다른 방향으로 찾아보니 조론도 이해가 되더라. 건강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노사연 씨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 얘기를 들으니 청천벽력이었던 거죠.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이 부부가 결혼 생활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론이라는 얘기가 지금 갑툭 튑니다 지금. 예, 그동안 그러니까 한때는 부부 생활이 조금 이렇게 뭐 싸움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무송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역시 최근에도 자꾸만 싸운다. 근데 내가 싸울 때 결혼 전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뭐 싸우기가 버겁다, 뭐 패배감에 우울하다 이런 생각도 든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노사연 씨한테 죄책감도 느낀다. 왜냐하면 연하에 고집센 나를 만나서 노사연 씨가 공주로 태어나서 공주로 살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노사연 씨가 나보다 더 벌어서 자존심이 다친다. 그래서 항상 내가 노사연 씨한테 빈곤층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이런 격한 감정까지 털어놓는 데 대해서 노사연 씨도 적잖이 놀랐을 거예요.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28년을, 유인경 평론가님, 28년을 살아온 이무송 노사연 부부 지금 그런데 상당히 격정을 토로했어요. 이무송 씨가. 아내한테 뭔가 자존감도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이걸 들은 노사연 씨도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인꼬 커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무송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산다는 게 뭔지 히트곡도 있고 본인이 아티스트긴 하지만 부인이 너무나 큰 산인 거죠. 노사연 씨 경우에는 뭐 40년 가까운 연예계 경력에다가 그다음에 뭐 한 번 노래 부르면 지금 무대가 많이 사라졌지만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공연료를 받거든요. 그래요? 저작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얼마 전에 도경은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월급이 경포대 모래를 한 사 푼 거라면 장윤정 씨는 그냥 경포대다. 경포대 바다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뭐 국립방송의 아나운서도 이런 큰 가수한테는 하는 것처럼 게다가 60대가 넘고 또 코로나 때 부딪혀 있다 보니까 그런 박탈감? 내가 굉장히 좀 모자란 사람인가 보다. 이런 그러니까 뒤늦은 갱년기가 이무송 씨에게 왔는데 더 충격을 받은 건 노사연 씨예요. 한 번도 나는 남편 무시해 본 적도 없고 빈곤층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굉장히 존중의 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 이 남편한테 좀 겁을 주거나 무서운 게 아닐까 해서 오히려 더 많은 놀라움을 노사연 씨가 갖고 좀 미안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28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졸혼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서 두 사람도 적잖이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이 신혼 초에도 위기가 있었대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딱 일주일 만에 집사람하고 뭐가 싸우는데 일주일 만에 딱 이혼 선언을 한 거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결혼 생활도 해봤고 결혼 생활이 뭔지도 알았으니까 일주일 해보고 남편이 뭔지도 알고 부인이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자기는 이제 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당시에는 정말 이혼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럼 갑자기 짐을 어디다 빼지 막 혼자서 그런 고민을 막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앞으로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저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만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사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당시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네, 두 사람은 1994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27년이 됐죠.
근데 당시 나이 노사연 씨가 37, 이무송 씨가 35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연예계 연상 연하 커플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노사연 씨 집안에서는요, 연하의 남성과 결혼하는 걸 창피할 정도라고 했는데 이때 노사연 씨가 명언을 남깁니다. 뭐라고요? 내가 연하의 남성을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한 남성이 연하였다. 그야말로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무송 씨의 화답 역시 대단합니다. 난 단지 이 사람의 깊은 눈빛을 보고 결혼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다고 하고 연애 시절에는 많은 분들이 통화하면서 날 새 보셨을 텐데 9시간 정도 통화했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연인이나 그런 것처럼 휴대전화 통화하면서 잠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경험. 아마 지금 9시간 넘게 통화한 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렇게 알콩달콩 이 결혼에 골인했던 두 사람 28년의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다투기도 많이 다퉜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사연 씨, 이무송 씨와 결혼하고 여러 차례 다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투는 과정에서 노사연 씨는 이무송 씨에게 남자가 너무 작은 것 같다, 깨알스럽다라는 발언을 하고 이무송 씨는 노사연 씨에게 당신은 너무 거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서로 약점을 건드리는 발언을 해왔다는 건데 노사연 씨는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한 것 같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죠. 지금까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노사연 씨는 난 싸울 때는 완전 거칠다, 내 모습에 이무송 씨가 너무 놀라서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고 하면서 총각대 사는 게 뭔지라는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 제목 그대로 지금까지 이무송 씨가 체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무송 노사연 부부의 인생이 담긴 듯한 그 노래 사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아직 알 순 없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후회하지는 않겠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을 사는 사람아, 정으로 사는 인생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사랑을 하면서 후회는 왜 하나. 정으로 사는 인생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하재근 평론가님, 당시에 저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저도 기억나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저 노래 나오면 저 후렴구 막 따라하잖아요. 코러스 쓱쓱쓱쓱 그것만 따라해도 재밌었습니다. 저 노래가 완전히 국민 히트곡이었고 그러니까요. 저 히트곡의 영향이 수십 년 흘러 아직까지도 그러니까요. 이무송 씨한테 거대한 자산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저 이후에 이무송 씨가 음악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노사연 씨가 이야기를 한 건데 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노사연 씨가 본인이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 이무송 씨의 개인적인 시간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사회적인 활동 이런 걸 잘 인정을 안 하게 되더라. 어느 여성이랑 말만 해도 왠지 의심하게 되고, 그런데 이무송 씨가 아무라도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왠지 가사를 들어보면 그게 부인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무송 씨한테 그게 누구냐라고 아이고. 다그치니까 네. 이무송 씨가 막 화를 내면서 나 이제 작곡 안 한다라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음악을 안 아이고. 하더라. 그렇게 노사연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저런 다툼 속에서도 그래도 함께 산 생활이 이 세월이 얼만데요. 이무송 씨가 노사연 씨를 달래는 뭔가 결혼 생활의 지혜는 없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20주년인가 뭐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옆에 있으면 힘들어하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외롭다고 그러니까 혼자 한번 좀 시간을 주자. 그 크루즈를 제가 이제 크루즈를 그 유럽 쪽으로 지중해 쪽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장기로 한 3주, 4주를 딱 하는 얘기가 내가 가 있는 동안 당신은 뭐 할 건데? 그래서 못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타고 따로 있어도 외로움을 타니까 오히려 근데 같이 있을 때 외로움을 타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자. 답이 나왔네요. 유인경 평론가 역시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노사연 씨가 너무나 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을 확인한 계기가 있었는데 노사연 씨가 50세가 넘고 나도 청력이 떨어져서 예, 지금 보청기를 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양쪽 귀에 다. 그런데 뭐 다른 몰랐어요. 직업도 네. 아니고 가수에게 예, 청력을 잃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마치 그 호흡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이제 이겨낸 계기가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남편의 사랑과 자신의 노래에 대한 열정 때문에 버텼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청력이 약해져서 보청기를 끼고 난 뒤에 깜짝 놀란 게 있답니다. 남편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청력이 떨어진 아내를 위해서 이무송 씨가 크게 아이고, 말씀을 했다라는 세상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들리는 건 남편 목소리밖에 없다 그럽니다. 뭐 지금 잠깐 저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네. 두 부부의 사랑은 여전히 끈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노사연 씨가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무송 씨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노사연 씨가 이무송 씨와의 뭐 미래를 담고 싶은 노래다라고 생각한다면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가 이제 생각이 네네. 나실 텐데요. 이 바램이 2015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상당히 큰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 노래인데 이 가수 김종환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그래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부모 세대의 무게감과 외로움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해요. 근데 이 노사연 씨가 김종환 씨에게 10년간 계속 곡을 달라 졸랐대요. 그래서 김종환 씨가 딱 노사연 씨만 생각해서 노사연 씨라는 가수의 이미지 그리고 색깔, 살아온 삶의 배경을 파악을 하고 가사를 하나하나 낱말을 곱씹어서 이 곡을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연 씨가 이 곡을 받자마자 바로 마음에 확 와닿았다고 하는데 이명웅 씨가 자신의 인생곡이라고 하는 노래가 바로 이 노사연 씨의 바램입니다. 세상에 그래요? 이명웅 씨, 요즘 뭐 트로트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명웅 씨의 마음에도 큰 울림을 준 노사연 씨의 바램을 이명웅 씨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야, 한편의 시네요. 마지막 가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답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아내분이 퇴근하시거나 남편분이 퇴근하시면요.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한마디 꼭 해주는 센스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실 알고 봤던 위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위기일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번에 소개할 위기의 부부는요. 코미디언 팽현숙, 최양락 부부입니다. 두 분은 최근에 부부 예능에 출연하고 있는데 아니 카메라 앞에서도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살벌한 부부 싸움을 했는데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바로 최양락 씨가 이 지인과 술을 마시다 잠이 들어서 외박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팽현숙 씨가 이제 외박까지 하냐, 나이 먹고 그렇게 살고 싶으냐라고 화를 냈는데 아이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네. 빌부터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당신 하는 일도 없이 나한테 빌부터 산다라고 최양락 씨의 자존심을 아주 강하게 꼬집은 거죠. 세상에. 이거에 대해서 최양락 씨는요. 빌부 따니 도와주는 것이다.
남편 머리채 잡고 쪽파 던지는 것도 다 참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도 최양락 씨가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웃음기가 또 머금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팽현숙 씨도 지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갈라서자라고 최양락 씨가 내가 집을 나가겠다라고 가출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거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 지금 남편한테 빌붙는다는 독한 표현까지 나왔어요, 지금. 예, 근데 요 말만 들으면 팽현숙 씨가 왜 저럴까? 또 화면에서 보면은 뭐 쪽파를 던지기도 하고 머리를 뜯기도 했는데 팽현숙 씨가 최양락 씨를 만나서 30여 년 동안 정말 쌓이고 쌓였다가 최근에 갱년기가 극심해졌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언행이 스스로가 좀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하. 나 때문에 살잖아라고 그냥 좋을 수가 없는 거죠. 6탄 전까지 방송 카메라 돌아가는데 저건 자기적이거나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 그래요? 정도로 했었어요. 그래서 오. 그 프로에 출연했던 최수종 씨가 저렇게 싸우면 안 된다. 부부가 누구 덕이 어디고 위아래가 어딨냐. 저 부부는 멀쩡한데 최수종 씨가 울었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 갈등이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심한 거로 좀 비춰졌죠. 물론 사실 최단비 변호사님 부부간에는 제3자가 모르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팽현숙 씨, 최양락 씨 사실 그동안 서로 많이 참고 살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날 저 방송에서도 이제 서로가 많이 참았다는 얘기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팽현숙 씨 같은 경우에는 술만 마시면은 굉장히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한 번 나가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외박까지 했느냐라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괴감이 들었다. 벽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가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오열을 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랑은 다른 내용인데 최양락 씨도 이제 30년 동안 팽현숙 씨한테 용돈을 받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을 받기 전날은 잠을 못 잘 정도래요. 잠을 설친대요. 그러면서 껍데기만 내가 최양락이다. 결혼을 하고 나서 술, 친구 잃은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팽현숙 씨가 최양락 씨랑 살면서 급기야 이것까지 하기로 결심했던 게 있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는 뭘까? 팽현숙 나는 뭐지? 그냥 딸, 아들 낳고 그냥 최양락 씨 밑에서 아내로서 내조만 하는 게 이게 내 인생 단가. 그리고 칭찬 한번 못 받고 이러면서 회의가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TV를 딱 보는데 백이섭 씨가 조론을 했다 그러면서 TV에 막 나오는 거예요. 조론이라는 단어를 딱 보고 그래, 이혼은 아니고 조론. 그래, 애매하게 조론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최양락 씨, 나 할 얘기가 있어. 최양락 씨가 갑자기 표정이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면서 갱년기도 왔죠. 올 때가 됐죠. 하나 엄마, 나 내 인생에 하나 엄마밖에 없어. 우리 집에 기둥이 하나 엄마인데 어디를 떠난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 집 재정 상태도 아무것도 몰라. 다 하나 엄마만 믿고 사는데 하나 엄마가 나 노후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격정적인 감정도 있지만요. 그래도 두 사람 코미디언 부부잖아요. 뭔가 그래도 이 진한 사랑은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때문에요. 저는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요. 저는 최양락 씨를 20살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우연히 KBS 별관에서 만나서 최양락 씨랑 한 1년 정도 사귀다가 24세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최양락 씨가 나 아니면 죽는다고 어느 날부터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또 바로 임신이 됐어요. 남편이 너무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최양락 씨가 생활에 나는 예술인이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 거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맞춰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팽현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생업 전선에 끼어들어서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속사포처럼 쏟아내면서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술인인 내게 돈은 바라지 말라 이 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최양락 씨가 한 달 수입이 한 150만 원 정도였는데 나는 방송국에 소속되어 있는 개그맨이다. 그러니까 야간 없으면 못하겠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대요. 그래서 생후 100일 된 애를 맡겨놓고 일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예전에도 말 많이 했는데 사업을 굉장히 여러 번 망했다라고 해요. 사실은 뭐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최양락 씨가 얘기하는 데에도 뭐 오리고기 사업하면 조류독감 걸리고 그랬는데 네. 하지만 팽현숙 씨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남편이 많이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 이 자식도 자기 안 닮아서 뭐 유전자 검사까지 하자 그런 에피소드도 뭐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뭐니 해도 최양락 씨를 챙겨줄 사람은 팽현숙 씨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광고가 들어왔는데 하나를 남편도 양보했고요. 아, 그래요? 용돈은 적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땅을 사준답니다. 어허. 저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업고 다녀야겠네요. 업고 다니셔야 네. 됩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주현미 씨가 출연하는 뮤직비디오 동반 촬영을 했댔더니 절대 해야지 말아야 될 게 연예인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랑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는다는 말이 또 떠오르는 두 부부를 봤습니다.